스폰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란, 스폰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정의는 전력회사로부터 배전선 3회선 이상을 수전해서 수용가 측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3회선 이상 수전하고 병렬 운전 개통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에 의해서 한전 배전선이 고장이 나든지, 내 변압기가 고장이 나든지, 또는 한전 배전선이 복구가 되든지 변압기가 고쳐지든지 했을 때 그런 고장과 또 고장 시 차단과 회복 시 투입을 자동으로 행해지는 시스템이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정전 전원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 그 다음에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고신뢰성 수전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하고 전력 손실은 전압 변동률은 저거 병렬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전력 손실은 대수 제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신뢰성은 이 무정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신뢰성이다라는 중요한 보호에 적용합니다. 돈이 비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보호 장치를 복잡한 보호 개전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무전압 투입, 그다음에 자동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무전압 시 뭐 자동 투입, 그다음에 차전압 투입, 그다음에 역전력에 대한 차단, 배전선이 고장이 났을 때 뭐 변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계통이 고장이 났을 때 자동으로 차단 투입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자, 구성은 3회선 한전 변전소에서 3회선으로 수전을 하고 3회선에 대한 단로기, 변압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 프로텍트 퓨즈, 프로텍트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프로텍트 시스템이도, 이 프로텍트 시스템에는 밑에 별도의 이 프로텍트 시스템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요. 계전기들이, 계측기 계전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서 자동 투입을 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이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이고요. 이제 여기 사용하는 2차 측은 모선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이제 배전 시스템은 일반적인 배선 시스템하고 비슷할 텐데, 여기에도 어떤 테이크오프 차단기하고 테이크오프 퓨즈를 설치를 해서 상위에 있는 차단기하고 보호 개전에 어떤 협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 수용가에서도 당연히 보호 협조 시스템은 필요한 거고. 자, 하나하나 보고, 여기에 네트워크 변압기는 뭐가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퓨즈나 프로텍트 차단기, 프로텍트 시스템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테이크오프 차단기는 또 어떻게 여기하고 보호 개전 협조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요 기기는 첫 번째는 이 단로기가 있을 거예요. 이 단로기는 여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단로기인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프로텍트 차단기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에서 단로기를 제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때 끊어놓고 이제 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장치인 거고, 네트워크 변압기가 있다. 네트워크 변압기는 뭐 일반 변압기를 설치를 할 건데, 이 변압기의 용량을 얼만큼으로 잡는 게 좋겠느냐, 스폿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여자 특성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래도 뭐 써주면 좋긴 좋습니다. 2차 측 여자 특성은 네트워크 계전기에서 역전력을 차단시키는 값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쪽에서는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배전선에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역류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얘기고요. 자, 임피던스 전압은 네트워크 변압기는 병렬 운전하기 때문에 변압기 임피던스 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가 병렬 운전 되기 때문에 요 각각의 변압기의 특성은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특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같아야 됩니까? 임피던스 같아야 되고,
또 뭐가 같아야 돼요? 뭐 건수비 당연히 같아야 되고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빼고 이제 임피던스를 가장 같게끔 해야 되는 거고 임피던스가 같아야지 여기 순환 전류도 안 흐르고 또 여기에 뭐가 안 걸려요? 임피던스가 작은 거에 과부하가 안 걸리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같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부하 내량은 자, 이 변압기가 항상 병렬 운전되고 항상 쓰고 있는데 요게 1000kVA 여기 1000kVA 여기 1000kVA의 부하를 쓰고 있고 얘가 1000이에요. 근데 얘는 이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력을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가 죽어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압기 고장은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런 한전 배전 선로에 이런 데 고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겨서 정전이 됐을 때도 무정전 공급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도 내가 수용가에 이 3000kV의 모든 부하가 공급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130%의 과부하가 걸려도 되게끔 네. 이건 우선은 용량을 130% 이상의 용량도 잡아줘야 돼. 이 전체 용량도 잡아줘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130%의 과부하가 걸려도 문제가 없게끔. 여기 이제 기준에는 뭐 8시간 동안 연 3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130%가 8시간 동안 운전해도 수명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변압기 과부하 내량.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 선정을 할 때는 변압기 용량은 기본적으로 부하 용량보다 커야 되죠. 그죠? 부하 용량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부하 용량 P에다가 여기 부하가 전체가 3000인데 대수가 세대면은 나누기 3을 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될 텐데 이 변압기 하나의 용량을 3000이면 1000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될 텐데 얘는 변압기 대수에 변압기 대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부하 용량이 3000kVA이면 여기에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대수 세대로 해가지고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해가지고 3 마이너스 1에 3000 정도로 하니까 이게 나오는 값이 1500이잖아요. 1500kVA. 그래서 1500kVA 그냥 이렇게 선정해버리면 사실 끝나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변압기 용량이 커질 수 있다.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은 변압기 용량이 오히려 조금 너무 과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장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과부하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130% 과부하에서는 운전할 수 있게끔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과부하율을 좀 해주자. 과부하율 분의 1을 과부하율 견딜 수 있는 과부하율 몇 프로로 잡느냐? 130% 그죠? 과부하율 분의 1부로 해서 이거를 용량을 조금 더 낮추는 시스템으로 가자. 왜냐하면 얘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온 게 변압기 대수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과부하율 130% 분의 1이라는 값이 이제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네트워크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을 할 때. 자, 이렇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부하 내량이 130%의 과부하가 걸렸어도 꼭 8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오랫동안 과부하가 걸려도 문제없는 변압기가 돼야 돼요. 그죠? 이 130%의 과부하에서 문제없는 변압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좀 키워 놓든지 뭐 용량을 당연히 키워야지 과부하 내량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맘대로 해놓은 뭐 당연히 이건 뭡니까? 철심도 좀 더 크게 하고 뭐 변압기 코일도 좀 더 굵게 하고 그런 게 과부하 내량을 키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거고 아니면 냉각 방식을 뭐 이런 경우에 과부하가 생겼을 때 냉각 방식을 강제 풍냉식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잔행식을 풍냉식으로 하면 30%의 용량 증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든지 하여튼 해야 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는 대수 마이너스 1의 부하 용량의 과부하율 분의 1을 해라. 변압기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은 변압기 2차에서 네트워크 모선에 이르는 부분, 변압기 2차 여기에서 네트워크 모선 여기에 이르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프로텍트 퓨즈, 그 다음에 프로텍트 차단기가 들어가고 직렬 계통에는 그 다음에 보호 계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계전기가 이루어진다. 프로텍트 퓨즈는 역할이 뭐냐? 우선 단순 역할이 변압기 2차 측에서 변압기 2차에서 릴레이용 CT 이런 거 사이에 설치가 되는 건데 여기 변압기 2차에서 뭡니까? 릴레이용 CT 또는 차단기 1차 이런 데 고장이 났을 때 파워 퓨즈가 그 고장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차단기하고의 여기 주 차단기죠. 네트워크 프로텍트 차단기. 이 차단기하고의 보호 협조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차단기는 이 주 차단기잖아요. 이게 주 차단기는 항상 부하 전류를 통전시키고, 그 다음에 과부하가 흐르면 차단도 시키고,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 차단시키고, 뒤에 일단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배전선 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전류가 역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차단기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차단을 시키고, 또 이 퓨즈하고의 어떤 보호 협조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네트워크 프로텍트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정지 단락 지락의 경우 계전기에 의해서 차단, 복전, 자동 투입된다. 이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인 OCR 계전기, 그다음에 OCGR 계전기, UVR 계전기, UVGR 계전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고 여기에 표기된 거는 일반 수전용 보호 회로하고의 차별된 것만 그려놓은 겁니다. 67, 78, 84라는 것은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차단기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계전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세 번째, 네트워크 프로텍트의 기능 이제 보겠습니다. 요 프로텍트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요 세 가지가 대표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라는 거는 차단기 펌핑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입 차단, 투입 차단, 투입 차단이 뭔가 자동화를 구성을 해놨을 때 그 자동화 때문에 차단기가 투입 차단, 투입 차단, 투입 차단을 하는 구성이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단기가 투입 차단, 투입 차단, 펌핑이 생기지 않는 방지 회로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는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역전력 차단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림이 떠야지 좋을 텐데. 자, 책을 보면서 그러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전력 차단이 뭐냐? 역전력 차단이라는 것 자체는 우선은 이 계전기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67, 78, 84라는 계전기가 67이 주 계전기, 그래서 주 계전기고 이제 과전류, 단락전류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이면서 여기에 이제 역전력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역전력 차단을 하는 계전기가 이제 67 계전기다. 주 계전기고요. 왜냐하면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은 여기서 3개의 회로를 수전 받아가지고 병렬로 구성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고장전류가 단락이 생겼을 때 고장전류도 커지고 병렬 운전의 특징이 다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이쪽에 1차 측에 고장이 났을 때, 배전 선로에 고장이 났을 때 전류가 단락 전류가 이렇게 통해서 건전한 배전 선로를 통해서 고장된 배전 선로를 거꾸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 차단기가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역전력이 생겼을 때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67번 계전기에서 역전력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전압 투입이라는 것은 84번에 어떤 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78번의 위상 계전기 보는데 78번의 위상 계전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PT, 여기에 PT를 통해서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이 있는데
이렇게 이 차단기가 이게 오프되어 있을 때요. 오프되어 있을 때 이제 자동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오프되어 있을 때 여기 1차 측의 전압이 이런 파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2차 측의 전압은 뭐에 가압되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변압기에 의해서 2차 측이 가압이 이미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전압이 2차 측의 전압이 살짝 낮거나 이거는 여기에 이미 걸려있는 전압이 요겁니다. 여기 V 2차 CB의 2차죠. 요거는 여기 CB의 1차 여기 CB의 1차 V1 1차 전압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야지 차이가 날 때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왜 날 때 투입을 시키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22,900kV, 여기 전압이 22,900kV인데 똑같은 전압인데 여기를 통해서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여기 380V죠. 380V를 통해서 갔는데 여기 쓰고 있어요.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죠. 변압기 2차 측에 여기 투투나인에 380V 변압기인데 여기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전압 강화가 생겨요. 정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생긴 게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와 있어요. V2가. 그럼 여기에는 여기 차단기 오프해 놨을 때 여기의 전압은 380V 정상적인 거고 여기의 전압은 모선의 전압은 뭐 예를 들어 375V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자동으로 투입 지령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계정기가 이 전압을 두 개를 보고 또는 두 개를 보고 투입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78 계정기는 뭐냐면 전압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투입을 시키지만 전압이 또 이렇게 위상의 차가 여기 이 모선에 있는 위상이 이렇게 앞서면은 투입 안 시킨다는 거. 약간 뒤져 있을 때, 같거나 이렇게 약간 뒤져 있을 때 투입을 시키겠다.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를 사용하고 있으면 위상이 살짝 뒤로 틀어져요. 전원 전압보다. 그냥 부하를 안 쓰고 있는 380V보다 부하를 쓰고 있는 380V는 똑같은 투투나인이 들어오더라도 위상이 조금 뒤로 뒤집니다. 그 수전척하고 송전탕에 상착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다. 이게 안 생기면 뭔가 조금 비정상 부분 문제가 있을 거다. 만약에 앞서간다든지 이 위상이 앞서간다든지 그러면 이쪽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차단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뒤로 약간 처질 때, 이 차이가 날 때 위상이 뒤로 약간 처질 때 투입시키겠다라는 게 위상 계정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계정기가 전압의 차도 보지만 이게 이제 차전압이에요. 여기까지가 요 전압의 차, 위상의 차를 가지고 차전압 투입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무전압 투입은 전압이 없을 때 투입을 시키겠다. 여기 전압이 없을 때. 전압이 없을 때라는 것은 땡땡땡 다 오프되어 있을 때예요. 오프. 얘도 오프. 얘도 오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상태가 되겠죠. 나중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수리 복구를 한 이후에도 여기 다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 정상적인 문제, 지금 정상적인 거고 여기가 지금 가압이 안 돼 있으니까 빨리 투입을 시켜서 가압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냥 바로 투입 지령을 내리겠다는 그게 무전압 투입입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전력 차단은 배전선 변압기 사고 및 정전 발생으로 공급 변전소의 CB가 차단된 경우에 이게 무슨 경우냐면 공급 변전소에 얘가 차단된 경우에 여기 고장이 생겨서 얘가 차단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건전 회선으로부터 수용가에 있는 프로텍트 CB를 통해서 사고 지점으로 역류하는 전력이 생긴다. 그거를 검출해서 그 회선을 확실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역전력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선에서 고장에 대해 분리시킨다. 여기까지. 그리고 네트워크 모선의 고장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이건 뭐냐면 자, 설명 다시. 고장이 생겼을 때 얘의 CB는
당연히 차단돼야 되죠. 고장이 생겼으니까 여기 발전기 쪽이 한전에 어떤 변전소 또는 발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고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차단. 여기서 다른 회선을 통해서 역전력이 생기니까 어딘가에서 여기 차단을 해야 되는데 한전 쪽에 차단기가 없으니까 내 프로텍트 차단기가 차단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역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류하는 게 검출이 되면 67번 개정기에 의해서 차단 지령을 내리겠다라는 게 가장 역전력 차단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의 2차 측 네트워크 프로텍트 모선에서의 생긴 고장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고장이 생기면 당연히 차단돼야죠. 차단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지. 여기 고장이 생겼을 때 차단되고 차단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뭐가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67 개정기가 동작을 안 해요. 이렇게 고장이 생겼을 때는 OCR이 몇 번입니까? 51이죠? 51 개정기가 동작을 해야지 67 개정기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선에서의 고장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역전력 차단 67번 개정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전력 차단은 전력 방향 개정기가 TR 2차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 판별을 해서 동작한다. 그래야 되겠구나. 역전력 차단은 전력 방향 개정기가 2차 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67번 개정 뭡니까? 역전력 차단은 67번 개정기가 있으면 얘가 역전력을 과연 어떻게 판별하느냐? TR 2차 측의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이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부하 역률만큼 이렇게 뒤쳐져서 이렇게 흐르면 이건 정상. 근데 반대로 흘렀어요. 반대로 흘렀다는 것은 전압은 이렇게 떠 있는데 전압은 이렇게 똑같이 떠 있는데 전류가 이쪽 방향은 이렇게 흘렀는데 이쪽 방향은 일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 이제 역전력이다라고 판단하고 전류의 방향을 판별하여 동작한다라는 게 67번 개정기다. 다음 차전압 투입은 전원이 복전이 되어 TR이 충전된 경우에 이제 전원이 복전이 됐어요. 여기 전원이 아까 여기 고장이 나서 끊어졌었는데 CB가 이제 고장 수리를 하고 CB를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었고, 그림이 왜 어디 갔어? 나 붙여놨길래. 네. 다시. 자, 차전압 투입은 복전이 된 경우에 여기가 복전이 돼가지고 퓨즈가 있고 CB가 있는데 여기 오프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전이 된 경우에는 이걸 투입을 이제 시켜야 돼. 정상이 됐으니까. 투입을 시킬 경우에 여기에 2차 측에 모선의 전압, 여기 V2 2차하고, 그 다음에 1차하고, 여기 바로 변압기 1차 측하고 모선의 전압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복전이 되어 TR이 충전된 경우 네트워크 변압기 2차, 여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차 전압과 네트워크 모선의 전압, 여기 네트워크 모선, 여기의 전압을 위상을 비교하여 2차 전압이 네트워크 모선 전압보다 크고 위상이 앞선 상태에서 위상 개정기 78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투입되어 부하 전력 공급한다. 요 얘기 다시 나온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전압, 요 모선에 있는 전압이 노란색. 그래서 여기가 크고 작고 위상이 앞서고 뒤지고 이런 상태에서 투입 지령을 내린다. 자동으로. 이게 차전압 투입이다라는. 그 다음에 무전압 투입. 네트워크 모선이 무전압 상태에서 네트워크 변압기가 충전되는 경우 전압 개정기 84에 의해서 프로텍트 CB는 자동으로 투입되어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 얘기는 무전압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전압이 들어와서 위아래가 비교를 했는데 1차 측은 전압이 이렇게 뽕 떠 있는데 여기 모선 측에는 아예 제로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일 때 자동으로 투입 지령을 내리겠다. 이게 무전압 투입 지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력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차단기 펌핑 현상이에요. 차단기가 투입과 차단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거 펌핑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펌핑 릴레이를 보호개전 시스템에 구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차단기를 한번 트립하면 락아웃되어 수동으로 리셋하기 전에는 투입 신호가 들어와도 투입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펌핑 현상인데, 펌핑 현상 방지 회로인데, 자동으로 투입되고 자동으로 차단되고 하는 시스템에서 펌핑 현상을
그냥 무조건 넣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고장에 의한 차단이면은 락아웃 돼서 다시 뭔가 리셋하기 전에는 투입 신호가 들어와서 투입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 현상 발생은 네트워크 모선의 영구 고장일 때, 배전선의 고장 시, 특히 이제 네트워크 모선의 영구 고장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면 자, 네트워크 모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얘가 이렇게 사고 전류가 흐르고 사고 전류가 흘러서 여기 차단기 오프되죠. 여기 차단기 오프되죠. 어떤 계전기에 의해서 오프됩니까? 그냥 OCR 계전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다 들어있는 과전류 계전기에 의해서 차단이 돼요. 차단이 탕 되니까 다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여기 전압이, 여기 1차 측의 전압이 떠 있죠. 이렇게. 2차 측의 전압은 없죠. 없으니까 얘가 투입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계전기로 투입 지령이 내려집니까? 무전압 투입. 네. 84번 계전기에 의해서 무전압 투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또 투입 빵했어요. 빵했더니 또 사고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또 과전류가 흘러서 일반 OCR 계전기로 또 차단이 됐어요. 그 다음 또 무전압이네? 또 투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의 그 무전압 투입 기능 때문에 여기가 투입과 반복이 그냥 막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선의 영구 고장에 대해서는 84번 계전기에서 계속 투입 지령이 다시 와도 여기 락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 전류가 고장이 생겨서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또 이쪽 계통으로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해가지고 여기에 가장 큰 단락 전류가 센싱이 되고 차단기 3개가 다 트립이 됐을 때는 여기 그냥 무전압이라고 해서 막 투입하면 안 되고 가서 검토를 하고 재투입을 할 수 있게 락이 되어야 된다. 락아웃이 돼야 되고 이게 사람이 가서 리셋할 때까지는 투입 지령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 회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이 네트워크 프로텍트 시스템의 특징인 거예요.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는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오동작과 방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무전압, 그러니까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 계전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오동작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동작이 자 한번 보십시오.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에서 어떤 계전기에 의해서 오동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역전력 차단 계전기에 의해서 오동작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회생 전력에 의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만 따로 시험에도 나와요. 아까 전 단계의 거 따로 시험에 나오고, 요것만 잘라서 따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 협조에 대해서 따로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스포트 네트워크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면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은, 병렬 발전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 모선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병렬 발전인 거예요. 병렬 발전을 했을 때, 여기 발전기를 1000kV짜리를 돌렸는데 여기 부하가 500kV에만 쓰더라. 그럼 나머지 1000kV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다른 수용가로 가는 겁니다. 다른 수용가. 원래 우리 비상 발전기는 여기 ATS로 끊어가지고 하면 부하에 쓰는 만큼 발전하는 거죠. 500km 쓰고 있으면 500km 발전하고 300km 쓰고 있으면 300 발전하고 그러는데 병렬 운전 계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계통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 부하가 500이고 얘가 1000kV짜리라면 이 발전된 것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역전력 67번 계전기 동작 차단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어떻게 되느냐? 진상 콘덴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진상 콘덴서가 달려 있으면
여기 부하가 작을 때 진상 콘덴서가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전압이 상승합니다. 여기 전압보다. 그 상승함으로 인해서 오동작이 생긴다. 그 진상 콘덴서에 의해서 어떤 차전압 투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더 낮아야지 투입이 되는데 여기 전압이 더 높아버리니까 차전압 투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진상 콘덴서를 달 때 그래서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까지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병렬 발전기에 의한 걸 할 때 이제 역전력이 생겼어요.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전기에 병렬 운전을 하지 마라. 예, 하지 말고 여기 발전기를 꼭 설치를 할 거면 ATS를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발전기로 갈 회로만 별도로 구성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책인 거고,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은 진상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진상 콘덴서가 부하가 작을 때는 지상 역률인데 부하가 작아지면 진상 콘덴서 때문에 진상 역률이 되고, 진상이 되면 전압이 올라가요. 페란티 현상 똑같은 겁니다. 송전선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L이 있고 C가 다 붙어 있는데 LC 있는데 L보다 C가 크면 전압은 점점 여기서 점점 이렇게 떨어질 거고, L보다 C가 많으면 전압은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C가 L보다 크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진상이 됩니다. 그래서 C를 붙여가지고 진상이 되면 그다음에 전압이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래서 무전압 투입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은 대책은 뭐냐? 콘덴서를 여기다 달지 말고 부하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콘덴서를 달아서 부하를 안 쓰고 이렇게 개폐될 때는 콘덴서가 다 개폐가 되게끔 부하별로 달아라. 우리 부하별로 다 달잖아요. 네, 그렇게 달아라.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달 때는요. 여기에다 꼭 달려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자동 역률 조정 장치를 달면 돼요. 개폐기가 있어가지고 뭐 군별로 개폐기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자동 역률 조정 장치가 APFR을 달아서 자동 역률이 부하를 얼마 안 쓸 때 역률이 진상으로 가게 되면 끊어버리는 그런 걸 다는 것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전력에 의한 것. 회생전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VVVF 시스템의 어떤 회생전력에 대한 거를 돌아갈 수 있는 회생 제동장치죠. 회생 제동장치에 엘리베이터가 있게 되면 여기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데 거의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문제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부하가 한 개도 없다.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회생 제동을 하게 되면 회생 전력이 이렇게 가서 상부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역전력. 그래서 갑자기 그냥 다 차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역전력 차단이 된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회생 제동 방식을 채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회생 제동 방식의 채용을 한다면 전 뱅크에서 역전력이 검출됐을 때 이렇게 전 뱅크에서 역전력이 동시에 다 검출될 테니까 이랬을 때는 락을 해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의 병렬 운전도 발전기 병렬이 용량이 부하보다 클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전력이 가잖아요. 걔도 전력이 이렇게 똑같이 다 세 군데로 다 역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역전력이 다 생겼을 때는 락을 해라. 이것도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생 전력에서는 반드시 락을 해라. 발전기는 분리를 하든지 요거 락을 시켜라. 회생 제동에서는 회생 제동을 하지 말든지 할 때 이렇게 역전력이 검출될 때는 락을 해라. 이런 것들이 대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립되지 마라. 세 개가 동시에 역전력이 생길 때는 그런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보호개전 회로를. 자, 그리고 전동기 기어 전류에 의한 거는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사실 모르겠어요. 책에 다 있으면 써준다고 해서 감점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원리에 대해서 전동기 기어 전류에 의해서 과연 이제 역전력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전동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동기 부하가 많을 경우 갈로 1번입니다. 전동기 부하가 많을 경우 단락 사고 시 전동기의 기어 전류가 사고점으로 흘러들어 전뱅크 차단기가 동작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부에서 단락 사고가 났어요. 동시에 단락 사고가 날 리는 없겠죠? 한 군데서 이렇게 단락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있는 전동기가 기어 전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당연히. 이 기어 전류 때문에 역전력이 생기고 그때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5동작이잖아요. 역전력이 생겼을 때 얘만 동작하는 거는 정상 동작이에요.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근데 여기 지금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전동기에서 이 기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흘러기 때문에 세 개의 전뱅크 차단기가 동작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고장이 생기면 고장 전류가 얘가 기어 전류가 생겨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에서 다른 회선에서 이쪽으로도 가고 다른 회선에서도 이쪽으로도 가는데 이쪽으로만 가고 여기에 이제 역전력 차단으로 차단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얘 기어 전류 때문에 여기 단락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기어 전류가 각각이 다 간다. 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뱅크에서도 여기서 책에 있는 대책은 전뱅크의 역전력이 검출된 경우에 차단기를 락 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뱅크의 역전력이 검출이 되면 기어 전류니까 차단을 락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단락이 생겼는데 뭔가 끊어줘야 되는데 역전력에 의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기어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동시에 생긴다.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뭔가 세 개가 생겼는데 고장이 생겼는데 이게 차단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이거 안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동기 기어 전류. 그래서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회생 전력에 의한 것에 대한 내용과 대책 이렇게 구상하시면 돼요. 자,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설명드렸고요.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전압이 높아져서 투입이 안 되니까 전압이 높아지지 않게끔 해라. 그러니까 진상이 되지 않게끔 해라 라는 거고, 대책은 부하고 같이 끊으라 라는 거고요. 회생 전력에 의한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회생 전력이 부하가 안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 다 흐를 수 있으니까 그때 대책으로는 동시에 흐를 때 락을 시켜라. 전동기 기어 전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저는. 외부의 단락 사고가 생겼을 때 전동기 기어 전류 때문에 다 이렇게 역전력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과연 생길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진 거고요. 자,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배전 설비의 보호 협조. 자, 보호 협조라는 게 뭘까요? 보호 협조. 보호 협조라는 것은 어떤 차단기가 있고 어떠한 차단기가 있고 어떠한 차단기가 있을 때 이 차단기 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가 먼저 떨어질 건지, 여기 사고 났을 때는 CB3가 떨어지고 1은 안 떨어지고 2, 1은 안 떨어지고, 여기 사고가 나면 뭐 1이 떨어지고 여기 사고가 나면 2가 먼저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차를 두는 게 보호협조가 상호 보호협조인데 이런 보호협조를 여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차단기가 여기 수전 쪽에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트 퓨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네트워크 프로텍트 CB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또 뭐 여기 테이크오프 장치에도 있죠. 근데 이 구성에서 상호 간의 보호 협조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 사고가 나면 얘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떨어지고 이런 게 보호협조가 제대로 된 거예요.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서 잘못 떨어졌을 때 얘가 후비보호를 하는 거, 그것도 보호협조가 잘 된 거고, 잘못된 거는 고장이 났는데 아무런 여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얘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얘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건 보호협조가 잘못된 거고. 네. 자, 그런 기본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호간의 보호협조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텍트 퓨즈와 프로텍트 차단기 간의 보호협조예요. 네트워크 프로텍트 퓨즈라는 것은 요 녀석이고, 요 녀석과 프로텍트 차단기, 얘하고의 상호 보호협조를, 얘하고 보호협조 말고 얘 두 개 간의 보호협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보호협조라는 것은 얘가 계전기 정정을 할 겁니다. 정정을 하는데 어떠한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되는 전류를, 내가 이 전류가 흘렀을 때는 몇 초 만에 차단해라, 여기 큰 전류가 흘렀을 때는 순간적으로 차단해라,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전류가 만약에 101카가 흘렀을 때, 10카가 흘렀을 때, 10카가 흘렀을 때 요 초 만에 차단해라. 근데 난 10카가 흘렀을 때 10카니까 너무 많네. 여기가 10카, 여기는 일단 100A라고 할게요. 100A가 흘렀을 때 요 초 만에 차단해라, T초 만에 차단해라 라고 했는데, 내가 100A가 흘렀을 때 더 시간이 많은 시간에 차단해라 라고 하면 이 보호계전기 곡선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는 그러니까 CT의 그런 보호계전기 OCR이나 이런 거에 탭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67, 78, 87 계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OCR 계전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과전류 계전기의 탭을 이쪽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탭 전류를 이쪽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러버를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약간 더 위쪽으로 그 시간을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퓨즈하고 CB하고의 이런 협조를, CB는 파워 퓨즈는 뭐 이런 식의 할 건데, 얘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CB도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조정들을 이제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호협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전 배전선의 사고 시, 이거 F1.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압기와 프로텍트 퓨즈가, 네트워크 변압기 요거예요. 프로텍트 퓨즈 요거예요. 요 사이에 사고 났을 때. F2 이랬을 때. 프로텍트 퓨즈와 차단기 간의 단락사고 시, 퓨즈하고 차단기 간의 단락사고, 여기에서 생겼을 때, 요 각각이 생겼을 때 요 두 개의 보호협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퓨즈하고 차단기의 보호협조를. 자, 첫 번째, 배전선에서 단락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여기 배전선에서 이제 단락사고가 났어요. 여기에서 여기 마찬가지죠. 단락사고가 났을 때 차단기의 전류 시간 곡선과 퓨즈의 허용시간 전류 특성 곡선 교점의 전류치 미만을 산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단락사고가 나면 우선 얘는 차단됩니다. 차단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퓨즈하고 CB하고의 보호협조예요. 뭐가 먼저 차단할 거냐. 자, CB도 달아놓고 퓨즈도 달아놨어요. 뭐가 먼저 차단되는 게 보호협조를 잘한 겁니까? 차단기. 이 CB가 차단이 되는 게 보호협조를 잘 해놓은 거예요. CB가 차단 안 되고 파워 퓨즈가 차단이 되면 보호협조를 잘못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잘 구성해야 되는지 보자면, 여기에서는 여기 고장이 났을 때 흐르는 단락전류의 크기가 이 정도가 흐르더라. 왜냐하면 여기 고장이 났을 때 이쪽으로 역전력에 대한 단락전류가 1IS가 합쳐져서 이렇게 2IS가 갈 텐데, 2IS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랬을 때 퓨즈의 차단 특성은 이렇더라. 여기는 뭐 지금 한 선, 두 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선, 두 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퓨즈의 차단 특성이라는 게 항상 용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구성과 용단이 확실히 되는 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두 개를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보호협조 차원에서는 그냥 한 개만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런 퓨즈의 곡선과 그 다음에 이 CB의 곡선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CB의 이런 곡선이 있을 텐데 이 CB의 곡선이 만나는 교점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하가. 만나는 교점 이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돼야 된다. 그럼 전류를 계산해가지고 이 파워 퓨즈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파워 퓨즈를 이렇게 늘리든지 아니면 이 차단기의 곡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차단기의 곡선을 뒤로 늘리든 이쪽 왼쪽으로 밀든지 해가지고 이 교점이 항상 EIS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으면 요 고장이 나서 EIS가 흘렀을 때 뭐가 먼저 차단이 됩니까? 여기 CB의 차단이니까 여기 프로텍트 CB 네트워크 프로텍트 CB가 먼저 차단되게끔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다 그리셔도 되고 요 라인의 의미가 CB의 뭡니까? 단락시 순시 트립 곡선인 거예요. 여기 요 라인이 그 CB의 순시 트립 곡선을 이렇게 잡아라라는. 지금 제가 우리 책에 236페이지에 5번에 가번에 갈로 1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잡으라라는 거고, 자, 네트워크 유니스 프로텍트의 퓨즈 차단기,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프로텍트 동작 시간 특성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 차단기는 여기까지 차단 보호를 할 수 있는 단락 전류 용량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 EIS가 흘렀을 때 차단기가 먼저 트립이 되면 된다. 그러면 단락 전류는 여기에 회로수가 더 붙으면요, 회로수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쪽에 단락이 생겼을 때 이 단락 전류는 커지겠죠. 지금 2IS인데 3IS가 될 수도 있고 4IS가 될 수도 있고 커지는데, 그렇게 점점 커지면 단락 전류가 2IS가 여기였는데 3개 회로가 되면 그러니까 뭐 4개 회로가 되면 3IS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뭐 2, 3, 4라는 것은 2IS, 3IS, 4IS를 생각해도 되고 2회로, 3회로, 4회로 이럴 때, 근데 2회로는 거의 이제 2회로는 없고 3회로일 때를 보면 3회로일 때 차단 전류가 여기에 흐를 텐데 여기 CB의 순간적인 뭡니까? 차단 전류, 순간적인 그 곡선, 요 전류가 흐르면 차단된다라는 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만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에 3IS가 흐르고 4IS가 흐를 때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흐를 테니까 그러면 차단 용량을,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요만큼만 끊을 수 있는 차단 용량, 요게 뭐 40카다 그러면 40카만 흐를 수 있는 걸 선정을 할 거냐, 회로수가 많아지면 이 40카로 안 되고 60카 또는 뭐 80카 이렇게 차단 용량을 가진 거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카, 60카, 80카 회로수가 많아지면 여기에 카수를 키워야 된다. 이 CB의 카수를 키운다는 것은 C가 여기까지 딱 돼 있으면 여기가 전격 차단 전류거든요. 이거를 카수를 키운다는 것은 이만큼 전류가 흘러도 끊어지고 이만큼 흘러가 전류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카수가 작으면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을 때 얘는 못 끊는 차단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EIS의 단락 전류에서 EIS가 여기든 반드시 먼저 차단할 수 있는 보호협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여기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의 라인이 2개의 회로일 때는 요만큼 왔다면 3개의 회로일 때는 요만큼 오고 4개의 회로일 때는 이만큼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퓨즈는 2개의 회로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3개의 회로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4개의 회로일 때는 퓨즈가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먼저 떨어지니까. 항상 교점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 혹시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트워크 변압기와 퓨즈 간의 단락사고. 네트워크 변압기하고 퓨즈 요 사이에서 단락사고가 생겼어요. 이때 또 고장 전류가 이렇게 IS, 이쪽으로 IS, 이렇게 2개의 IS가 흐를 겁니다. 흐르고 여기에서는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때 여기 보호협조 간의 보호협조, 퓨즈하고 차단기와의 보호협조, 아까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보호협조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여기 회로에서 차단기의 최대 단락전류를 요만큼 잡을 것이냐, 또 요만큼 잡을 것이냐, 요만큼 잡을 것이냐 했는데, 만약에 EIS만 흘렀을 때 요만큼 잡았다고 칠게요. 최대 단락전류. 그때 차단전류는 이만큼 흐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차단되고, 나중에 얘가 먼저 차단되고 파워퓨즈는 차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요렇게 잡아놨는데 EIS의 전류가 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EIS의 전류가 막 이 전류가 흘렀다. 두 배의 IS라는 걸 이렇게 합쳐보니까 그런 겁니다. 두 배의 IS가 요 전류가 흘렀을 때는 이렇게 쭉 가니까 뭐가 먼저 끊어졌습니까? 네, 파워퓨즈가 먼저 끊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첫 번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해놨잖아요. EIS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파워퓨즈는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사고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첫 번째 사고의 경우가 여기에 단락사고 났을 때는 이 IS가 여기 임피던스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카가 흘렀다. 여기에도 여기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얘도 10카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어요. 아까처럼. 근데 여기에 고장이 나면 이 임피던스가 작용을 안 합니다. 고장 전류에. 이 임피던스 작용을 안 하니까 이 임피던스 Z3하고 이 임피던스 Z2하고 Z3 얘만 임피던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장점까지의 전류가. 그럼 전압은 같고 고장은 여기서 발생했고 임피던스는 얘밖에 없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요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15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15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장, 여기에 고장이 났을 때는 10카 흐르던 게 여기에 고장 나니까 15카가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합성돼가지고 20카가 흐르던 게 지금 여기 고장이 나면 30카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는데? 나는 보호기전 세팅을 여기를 20카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20카로 해가지고 이 차단기가 차단도 확실히 될 수 있고 먼저 차단도 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요 고장에 대해서는 30카가 흘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20카가 아니라 30카가 같은 EIS인데 30카. 자, 이러면 이렇게 했을 때 30카가 땅 먼저 차단되고 퓨즈도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단락전류가 20카가 흐르던 게 30카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차단기의 차단 능력을 상회하는 고장 전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먼저 차단이 돼야 된다? 파워퓨즈가 먼저 차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협조를 이렇게 구성해서 과전류 보호협조고 단락전류에 대한 게 이렇게 와가지고 단락전류가 20카 충분히 먼저 차단하면 좋은데 얘가 20카까지밖에 차단 못하는 거예요. 근데 30카가 흘렀어요. 30카가 흘렀는데 차단기가 요 파워퓨즈가 먼저 땅 해가지고 끊어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협조를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 얘가 20카까지밖에 안 되는데 차단기의 보호협조가 이 파워퓨즈에 대한 보호협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러프하게 됐다. 그러면 이 차단기가 여기에서 땅 끊어지는 파워퓨즈가 땅 먼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흐르겠죠. 차단전류가 흘러서 파워퓨즈가 이 시점에서 끊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끊을 수 있는 전류는 여기까지인데 나는 요 전류가 되면 요 차단기 곡선은 나는 끊을 수 있는 차단기는 요 전류까지야.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흘러도 얘가 요 T2에서 동작을 시켜버려요. 계전기가. 너 끊어져라. 여기 20카가 흐를 때도 끊어지라고 보내고 30카가 흐를 때도 끊어지라고 보내버려요. 근데 끊을 수 없는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단락 용량이 끊어지라라고 보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벌어졌다가 내가 끊으려고 벌어졌다가 30카나 흐르네 이러면서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얘가 확 타버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얘가 끊어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럼 보호협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단기 용량을 확실하게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럼 아까 1번처럼 잘 동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전류가 차단기의 차단 능력을 상회하는 고장 전류에서는 얘는 요까지밖에 차단 20카밖에 못 걷는 차단기일 때는 요 파워 퓨즈를 20카보다 더 높은 30카에서는 파워 퓨즈가 먼저 이렇게 동작하는 곡선을 그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그래서 파워 퓨즈가 먼저 땅 차단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전류가 흐를 때는 얘가 끊으다가 불어버리는 게 아니라 파워 퓨즈가 먼저 차단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게 상호간의 두 번째에서의 보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설명을 그냥 간단한 그림 몇 개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하고 요렇게만 그릴 게 아니라 항상 CB에 대한 곡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가 이식화됐을 때 요렇게 해서 흐르고 요 전류가 흘렀을 때 EIS가 이런 경우에는 EIS가 차단기의 차단 능력을 상회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랬을 때는 여기 파워 퓨즈가 먼저 차단해라 라는 보호협조를 그렇게 꾸며놔야 된다. 반드시. 안 그러면 차단기가 어떻게 돼요? 불어버린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텍트 퓨즈하고 요 프로텍트 차단기 여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한번 보자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고장이 나니까 아까 EIS의 전류가 20카가 아니라 30카가 흐르겠죠 여기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파워 퓨즈가 먼저 끊어지게끔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만족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20카가 흘렀을 때 잘 안 그려져. 이렇게 해서 차단기가 20카보다 약간 커가지고 먼저 차단할 수 있게끔 파워 퓨즈는 한 요 정도로 해서 20카가 흘렀을 때요. 30카가 흘렀을 때는 차단기가 차단을 못하니까 파워 퓨즈가 먼저 떨어지게끔 잘한 거예요. 첫 번째 고장, 두 번째 고장에서도 다 완벽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조건으로 세팅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막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여기로 위로 30카라는 고장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니까 이 차단기는 차단을 못할 거고, 그러면 이 차단기 차단 못하니까 파워 퓨즈가 차단을 해야지 되는 거.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까 여기 고장 시에 파워 퓨즈가 먼저 차단하게끔 해놨는데 여기에 고장이 생기니까 파워 퓨즈로 흐르는 전류는 몇 카예요? 30카가 아니라 뭐 한 15카만 흐른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30카는 여기까지만 흘렀고 위에서 오는 전류가 차단기를 흐를 테니까. 그러면 이 곡선에서 지금 차단기로 흐르는 전류는 이만큼이 흘렀고요. 이만큼. 얘는 차단기 전류. 그 다음에 파워 퓨즈로 흐르는 전류는 15카만 흘렀어요. 이렇게. 이게 파워 퓨즈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파워 퓨즈로 흐르는 전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초만에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초 이렇게 해놔볼게요. 그리고 차단기로 흐르는 전류는 이만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퓨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2초라면 2초 만에 떨어지기는 하겠죠. 떨어질 거고 얘가 차단기는 여기 뭐 0.1초 만에 동작을 해버려요. 동작을 하는데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그래서 1번과 2번 고장, 이 1번과 2번 고장을 만족하는 시스템의 보호협조를 구성을 해놨을 때 1번과 2번까지는 보호협조 구성이 가능해요. 해놨을 때 3번에 대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호협조가 불가능하다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3번에 대한 고장이 나면 보호협조가 불가능. 그래서 3번은 프로텍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상회하는 영역의 네트워크 계정기의 지령을 락을 반드시 해야 락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이게
차단기의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에서 동작하지 마. 동작하면 타버릴 거니까 동작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네가.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붙어 있고 여기 파워 퓨즈가 뭐 나중에 끊어질 테니까. 나중에 근데 끊어져도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얘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계속 전류가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타버리겠죠. 그래서 프로텍트 퓨즈에 흐르는 전류는 뭐 동일하므로 보호 협조가 불가능하다. 지금 설명한 거 얘기한 겁니다. 프로텍트 퓨즈는 1I였으면 흐르기 때문에 이때 가서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호 보호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된다? 보호 협조가 안 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고장이 났을 때는. 대책으로는 모선의 절연 신뢰도를 높여서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이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단락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럼 단락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여기 선로의 절연을 튼튼하게 해라. 또 여기하고 여기 선로의 길이를 짧게 해라. 길게 하지 말고. 예, 그런 게 이제 여기 세 번째 회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그냥 요 수전 회로에서 CB하고 파워퓨즈하고의 보호 협조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세 번째 케이스가 요 두 개하고의 보호 협조라면 이번에는 프로텍트 퓨즈하고 저기 한전 차단기하고의 보호 협조도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이 차단기하고 프로텍트 퓨즈하고 요거하고의 상호 협조 관계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 얘가 먼저 차단하고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 얘 이렇게 잘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트워크 수전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프로텍트 퓨즈가 차단된 경우 전력회사의 과전류 개정기는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사고 생겼을 때 얘가 먼저 차단되면은 매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정기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뭐 보호 협조 곡선을 그려서 설명을 해본다면, 파워 퓨즈, 얘가 네트워크 프로텍트 퓨즈가 이렇게 있고요. 전력회사 차단기가 어디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에 전력회사 차단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 CB 한전, 얘도 CB 한전. 그래서 어떠한 여기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 뭐 고장이 생겨서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 고장 전류가 이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되면 뭐가 먼저 떨어져라? 퓨즈가 먼저 떨어져라. 예. 그러면 한전은 안 떨어져도 되니까 한전 안 떨어지면 다른 수용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프로텍트 퓨즈와 테이크오프 장치 간의 보호 협조. 이제 프로텍트 요 퓨즈하고 테이크오프 장치 간의 보호 협조. 그러면 여기 이제 부하 측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하 측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떨어지면 좋은 게 어떤 차단기예요? 여기 1, 2, 3, 4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게끔 보호 협조하면 완벽한 거. 3번이 떨어지게끔 하면은 가장 잘한 겁니다. 3번이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떨어져야 될까요? 4번이 떨어지면 잘한 거예요. 3번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3번이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4번이 먼저 떨어지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이제 이쪽에 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게 나중에 떨어져야 된다. 얘보다는. 얘가 먼저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고. 자, 수전설비 2차 측 사고가 발생하고 테이크오프 장치가 먼저 차단 완료해야 된다. 이라는 것은 이 테이크오프 장치 이쪽에 2차 측 고장이 생겼을 때는 테이크오프 장치, 그러니까 수전설비 2차 측이라기보다는 부하 측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죠? 보호협조 조건은 동작시간 차에 의한 직렬협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이 곡선에서 먼저 차단될 걸 찾으라는 거죠. 고장이 나서 어떠한 뭐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고장 전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고장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 있는 첫 번째 곡선이 프로텍트 퓨즈, 이 곡선입니다. 프로텍트 퓨즈, 얘예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퓨즈 곡선이 테이크오프 퓨즈, 요거 4번. 테이크오프 퓨즈 곡선이 요렇게 되어 있던 4번.
지금 퓨즈하고 관계만 보면 고장이 흘렀을 때 4번 퓨즈가 먼저 떨어질 테니까 잘 해놓은 겁니다. 근데 4번 퓨즈가 먼저 떨어지는 것보다 3번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는 게 좋다. 그죠? 3번 차단기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3번 차단기. 3번 차단기는 이 고장 전류가 여기서 흘렀을 때 3번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게끔 해놓으면 가장 잘 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3번 차단기가, 이 3번 차단기에 대한 그림이, 우리 화면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 떨어졌습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때 4번 차단기가, 4번 퓨즈가 먼저 떨어지게끔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전류에서 1번 퓨즈, 여기 1번 퓨즈보다도 더 늦게 떨어지게끔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1번, 요 전류에서는 1번 퓨즈가 더 먼저 떨어지니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번이. 이런 협조 조건, 이게 이제 시간차에 의한 직렬 협조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저 그림하고 요 전류 시간에 대한 협조 곡선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그리면서 설명해 주시면 답안지가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